예, 이야기하세요. 저는 동의보감이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답을 작성하였는데요. 동의보감은 의학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도가 후대로 이어졌는데 조선 정기에 힘쓴 향약의 보급, 중국 의서의 수집과 편찬 등을 통해 조선 의학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결실을 맺게 해주었으며 임상의학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의 출간으로 그동안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향약이 쇠퇴하게 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동의보감은 이후 한국 한의학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한국 한의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시대 정신과 독창성, 세계사적 중요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7월 31일 유네스코에서 허준이 간행에 직접 관여한 초판 완질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동의보감이 한국 의학에 자주 자립을 지향해서 중국 의학에서 약간 벗어나고자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중국 의학과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욕 한번 먹었어, 거꾸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솔직하게 모르죠. 왜? 우리가 동의보감 내용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동의보감 좀 배웠으면은 좀 알 수 있지만은 동의보감은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못할 수 있어요. 예. 질문 이렇게 할게요. 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동의보감의 출간으로 그동안 주도적 위치에 차지했던 향약이 쇠퇴하게 된 면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동의보감 출간 뒤로는 향약에 대한 연구나 관련된 의서의 개발이 없었나요? 마이크 줘요. 예. 또 솔직하게.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모르고. 예. 그다음. 예. 같은 질문들. 아직 뭐랄까 동의보감 내용을 좀 알면은 독창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것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좀 독창적이라면은 전체적인 편제를 보면 돼요. 전체적인 편제를 봤을 때 그 일반적인 다른 서적에서는 다른 서적과의 편제가 약간 달라요.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해편, 친구편 이렇게 나눈 편제부터가 일반적인 서적들과 좀 달라서 뭐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향약에 대해서도 동의보감에서도 향약을 연구 안 했다, 향약이 쇠퇴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전쟁 중에서 전쟁통에 책을 쓴 것이고 좀 안정돼서 썼지만은 그 당시에도 외국에서 이 약재를 수입할 부분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향약명을 그대로 써주고, 그 국어학자들이 고대 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동의보감도 많이 보세요. 그 약재에 대한 한글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또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향약이 쇠퇴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이후로는 그 경제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 들 보는 이런 쪽이 있었지만은 동의보감 자체에서 향약을 무시했다 이건 아니에요. 향약을 존중하면서 약재 이름을 한글화 시켰어요. 우리 말로 쓸 수 있는 거 다 썼어요. 그래서 호막, 참깨 같은 거, 흑호막, 검은 참깨, 흰 참깨 이런 것도 뭐 호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글로 같이 병기를 해줬다는 거. 그래서 뭐랄까 나름대로 향약에 대한 연구도 뭐 향약이 쇠퇴해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쇠퇴해진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또 발표한다고 했었나요? 네. 괜찮아요. 하세요. 네. 발표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허준의 저서. 네, 저서에 대해서. 네. 그냥 저서만 조사했는데 허준의 저서에는 대표적인 동의보감 외에도 8종 정도가 있는데 처음으로 교정한 산두성문
천지교, 언해부 묵방, 언해부 천지교, 전염병 동서인, 신천벽 원방, 벽역천상, 내의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삼세안과 각종 나벽과 잘 듣는 동승을 연결해 기술한 책인 언해나벽 문치방 등이 있다고. 예,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혹시 뭐 이에 대한 질문, 뭐 이거는 뭐 질문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질문 얘기 들어볼게요. 예. 혹시 내의원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할까요? 뭐 무슨 내용인가 나 못 들었는데, 자요. 자, 질문 내용이 뭐였어요? 내의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레이언의 인적 사항, 뭔가 기록 관리 차원에서 아니었을까요? 레이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할 것이 왜 필요할까? 혹시 답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기록해놓고 네? 뭐든지. 기록을 해두면 어쨌든 좋으니까. 예, 뭐든지 기록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서 안 하지만은 이 미국 같은 데는 종합병원서 의사가 환자한테 말하는 거 다 녹취해서 문서화하죠. 요즘 와서는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하는데 녹취하는 거. 그래서 가끔 뭐 외국 영화 보면은 뭐 연구한 사람이 마이크 대고서 꼭 한마디 하고 해서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록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록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있고 고려사, 그다음 뭐 이 삼국 사기 같은 이런 책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나마 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다들 그 자기의 어떤 이 기록들을 계속 남기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내의원에 있었던 의사들의 이름, 성별, 그다음에 뭐 어디 누구다 하는 이런 기록들도 남겨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가 남기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발표, 질문, 질문. 그 나벽과 잘 듣는 병증을 연결해 기술한 책인 언해 나벽증 치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나벽이 뭔지 궁금하다. 자, 나도 궁금해요. 나벽이 뭘까? 검색을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자, 검색 완료. 조선시대 말기 세시풍속의 하나로 납제라고도 하는데 동지디 셋째 미일인 나빌에 궁중의 내의원에서 여러 가지 환약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나벽이라고 해서 청심환, 안신환, 소합환 등이 있다고 하네요. 됐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 궁금한 게 더 생겼대요. 조선시대 말기라고 하셨는데 허준은 중기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때 꼭 그렇게 안 나눠도 돼요. 예. 시대군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조선시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는 지금 이럴 일이 저희가 아니었죠. 새해의 시작을 동지로 본다 했었죠. 동짓날. 양력 12월 22일 동짓날이 보통 그 한 해의 시작으로 동양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정월 대보름, 정월 초하루 이 날을 보통 보기도 하지만은 그냥 동짓날을 갖다가 그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짓날에 임금이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때 약재로서 선물했던. 지금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입시 홍보 같은 거 할 때 그 소화제 가지고 가죠. 소화제 가져가서 약 뿌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나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약재를 선물하는 이런 풍습을 갖다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누가 발표 좀 하실래요? 발표. 이렇게 할게요. 어떤 부분이죠? 발표할 부분이? 동의보감의 편찬 동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편찬 동기. 네, 동의보감의 편찬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선조의 부촉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 백성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졌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에 선조가 허준에게 의학서적을 편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당시에 방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유치 같은 책들이 당시에 발간되었지만 그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당시에 쓸만한 종합 위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의학 편찬이 절실했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동의보감이 편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시절에 책을 만들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왜? 임금이 명령을 내렸으면은 야, 너 책 좀 써 하고서는 그냥 책만 쓰라고 할까요? 필요한 거 있지. 뭐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합니다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임금이 명령으로 이 책을 쓰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방서정리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보니까 어떤 친구가 요것만 딱 딸랑 뗐어요. 내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동의보감에 앞뒤 문장이 안 맞고 내계의 본질에 어긋난다 하니까 요것만 쓰면 안 되죠.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후사이가들이 한 분야만을 강조하여 의학리파를 형성한 것이 내경의 본질과 어긋난다. 자, 유화관 뭘 주장했죠? 유화관이 주단계. 유화관 주단계. 그렇죠. 양리원부터는 또 유화관. 자, 모든 병이 뭘로 변한다? 열받네. 뭘로 변한다? 열받네. 화나 열로 변한다. 그래서 다 열병이 생긴다. 화나 열로 변해서 열병이 생기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가운 약을 쓴다. 그래서 유화관은 그런 화열론 갖다가 화열에 찬약을 쓴다. 한양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이동원. 보토파. 왜? 비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비위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 한양파를 산다든가 보토가 중요하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내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한 거를 조금은 내경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무조건 토가 최고 중요해. 모든 병이 다 열로 변하니까 찬약을 쓰는 것이 위주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경 본질에 어긋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인용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인용할 필요가 있겠죠. 요것만 딱 인용을 하니까 앞에 문장이 전혀 다르게 인용을 하고 향약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잘못된 인용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문장 나온 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인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뭐 방서정리 필요성은 실용성 있는 의학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임금이 자, 전란 중에 전쟁 통해서 막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때 그 책을 한번 좀 만들어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죠. 사람들은 좀 쉽게 보려면 책이 어때야 돼요? 간단하고 짧아야 되죠. 여러분들 한의학 총강 교재 봐요. 보기 싫어요. 그죠? 나도 보기 싫어. 차라리 그냥 그 PPT 그것만 보죠. 그러니까 너 책이 안만 좋으면 뭐예요? 안만 좋은 책을 갖다가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질려서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의보감도 어떻게 보면 질려서 못 보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동의보감 보라 하면은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은 실용성 있게 했지만 종합성 의선이 됐지만은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죠. 짧게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실용성이 좋았는데 너무 좀 크게 만들었다. 말은 단 한 권이라 했지만 단 한 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갖다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달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종합의서로서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종합의서이고 이것만 보면은 거의 모든 병을 다 그 당시에 있는 병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의서가 필요해서 동의보감인 걸 만들었다. 그 앞에 있었던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의방요치 같은 책들은 다 모아놓는 데 의미를 뒀지 그것이 활용하는 데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모아놓으면서 필요 없는 거 많이 제껴내고 실용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이야기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 발표를 좀 하실까요? 예, 아까 여기였죠. 네. 어떤 내용이죠? 동의보감 편제에 대해서 네,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동의보감은 내경편, 외형편, 작별편과 치유와 관련된 탕해편, 친구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분류는 중국 의서보다 분류 방법이 합리적이고 의학 교육 및 기술을 습득하기에 매우 편리한 책이었습니다. 내경, 외형, 작병은 큰 제목마다 주요 항목과 각종 병명을 앞머리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병의 원인, 병의 증상, 치료 요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병증은 1136종이며 이에 대한 처방이 4200여 종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탕해편은 체약법, 약을 채집하는 방법, 약을 말리고, 약을 만들고, 약을 다리고, 그 약성과 약을 먹을 때 금해야 되는 음식, 선반약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서 등류 비급 본초와 의학 입문을 주로 의용하였는데요. 이때 이 시즌의 본초 과목은 동의보감보다 늦게 간행되어 인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향약은 일일이 학명을 부기하였고 친구편은 동인 수혈 친구 도경에 의거하여 친구 자생경과 의학 입문에서 인용하여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예, 편제를 갖다 이렇게 대략 이야기했는데 뭐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이라든가. 동의보감 편제에 대해서. 동의보감이 어떻게 나왔냐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겠죠. 자, 동의보감에 대한 내용은요. 자, 워드 치는 거 좀 그만 치시고요. 자, 탭을 하나 열어보세요. 새롭게 탭을 열어서 탭을 하나 열고 여기다가 그냥 한의학 고전 DB 한번 쳐보세요. 한의학 고전. 고전까지만 치고 엔터 치시면은 한의학 고전 DB라고 나오죠. 자, 그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한의학 고전 DB라는 이거는요. 요거는 그 한국 한의학전문에서 그 책들을 갖다가 쭉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요 책 표시 있죠. 하늘색에 뭐 책 표시 딱 누르면은 자, 뭐 어떤 책들이 있다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다 워드화 돼 있어요. 다 워드화 돼 있으니까 여기서 쭉 가면서 동의보감을 찾아야 되겠죠. 쭉 내리면 가나다 순이니까 동의보감 찾으면은 동의보감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동의보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동의보감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네, 동의보감 들어갈게요. 가다 왜 안 가냐? 동의보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으면 난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경편 1권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경편 권일. 여러분들이 이 책은 많이 볼 거예요. 한의학 고전 DB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내 손 안에 동의보감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은 이 동의보감 원문하고 번역본이 나와요. 아이폰에서는 안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내 손 안에 동의보감 치면은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동의보감 서문하고 총목, 집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는데 왜 안 가? 갑자기 안 되네요.
좀 속도가 늦어지는데 거기에 이 한약고전 DB에서 보면은 각각 이렇게 일권부터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해편, 신부편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요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경편 1, 2, 3, 4 하고 외형편 1, 2, 3, 4 하고 잡병편 1부터 11권까지 있고 탕해편 1, 2, 3권 있고 친구편 1권 있어요. 동의보감 편제라고 해서 이렇게 동의보감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도와줘라. 왜 이러냐.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나와 있는데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경편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했나 혹시 아시나요? 자, 내경편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내경편은 어떤 걸 이야기했다. 내경편의 내용이 무엇이다. 인체의 기능. 한 50점 정도? 자, 인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 50점 정도. 한약의 기초 30점. 정기신도 들어가요. 그것도 30점. 정기신은 그 중에 일부니까 내경편 1권에 가면은 신형 정기신 나오거든요. 신형 정기신하고 혈몽 성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정기신은 그 많은 것 중에 3개. 한 100개 중에 3개뿐이 안 되니까 3점. 혈 그럼 4점. 네, 4점. 그래서 혈몽 하면은 5점. 성음하면 6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자, 내경편은 정기신, 혈몽, 성음 이야기했다. 그럼 뭐예요? 뭘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리 아까 아니라 했잖아요. 50점이라 했잖아요. 생리 50점이에요. 인체의 기본 구조. 그건 어떻게 보면 해부잖아요. 해부 생리가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죠. 서양에서 거의 비슷했고. 그러니까 거의 뭐 구조나 이런 거는 거의 해부 생리니까 똑같은 50점. 자, 그럼 내경편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다는 게 이렇게 쭉 나왔죠. 자, 여기 보면은 총목, 집내, 역대의방, 신형, 장부도 신형 해놓고 자, 정기신 나오죠. 정기신 나왔고 여기서 끝나요. 그 2권으로 들어가 보면 2권에는 뭐가 나오겠다. 2권 한번 들어가 보세요. 2권. 2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내경편 권 2를 들어가면은 야가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잘 들어가져요? 그러게 아마 한약연구원 서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약연구원도 지금 모든 연구원이 지금 예산이 줄었죠. 예산이 줄어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힘없는 연구원. 한약연구원처럼 힘없는 연구원들은 예산이 없어 좀 많이 빨리 줄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한약연구원 중에서도 또 그 중에 또 최고 힘없는 파트, 문헌 파트죠. 다른 파트는 그래도 SC에 논문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문헌 파트에서는 오로지 성과 내는 건 요것뿐이 없어요. 한약고전 DB에서 DB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활용한다.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 활용한다. 라고 해서 그 DB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 딱 하나뿐이 없는데 그런 거는 DB를 갖다가 운영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거 몇 사람 안 보는 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은 이제 이 DB도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겠죠. 사라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한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걸 갖다 해놨어요. 자, 내경편에서는 아까 말했던 혈몽, 성음, 그 다음에 내장, 장부 기능 갖다 쭉 이야기했어요. 자, 내경이라 표현했을 때 내경,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예? 빛날경? 아닌가 봐요. 무슨 경? 이빨 찾아요. 찾으면 되지. 장경할 때 경자예요? 예? 벽경 또? 그림자형 또?
자, 그럼 내경할 때 이 내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내경. 저기 쓴 내경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배고파도 요리하는 것도 나중에 봐세요. 예? 뭐라고? 경치경. 자, 내경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딴짓하지 말고 이거 찾아요. 내경할 때 이 경자, 아까 경치경 때는 뭐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내경할 때 이 경자를 경치경자로 봤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내경을? 내부 경치. 그렇지, 내부 경치. 자, 내부 경치는 뭐예요? 우리 몸속. 몸속. 우리 몸속.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서 혈몽, 성음, 언어, 진액, 담음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장 육부도 또 이야기를 해요. 장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좀 유명한 것이 담음이겠죠. 담음. 담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담음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자, 많은 내경편 중에 이제 담음을 갖다 들어가면은 여기도 오류 신고를 해야 되냐, 안 되냐. 네, 너무 느린데, 담음에다 또 들어가면은 담음에서도, 자, 그러면은 담음이나 진액 같은 경우는 다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말한 생리죠. 생리를 말을 했죠. 그런데 담음은 어떻게 보면 생리예요? 뭐예요? 병리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생리를 말했다는 것은 약간 아닌 것 같죠? 생리를 갖다 말한 건 아닌 것 같으면은, 아, 병리도 말했구나. 그런데 이 담음에서 가면 담음에 나타나는 담음에 있는 병증들을 갖다 말을 하고 그 병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다 말을 했어요. 오장에 있어서 오장, 간장이면 간장에 나타나는 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한다. 생리 기능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위에 나타나는 병을 갖다 놓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한다 하는 걸 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생략책이 아니죠. 내경편이지만은, 내부 경치를 본다 했지만은 내부 경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나타난 병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부 경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상론, 기혈진액, 그 다음에 경락에 해당되는 부분에 생겨난 병증들이 무엇이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내경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생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적고 비록 생리 파트에 관한 생리 파트에서도 다 증상을, 거기 나타나는 증상들을 얘기했고 그 증상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경편 이렇게 이야기됐죠. 그럼 외형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외형.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죠? 밖으로 나타나는 거. 자, 겉으로 나타나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또 자, 밖으로 볼 수 있는 게 눈, 코, 입, 귀, 얼굴뿐이 없죠. 자, 얼굴만 동동 떠서 다닐 거예요. 몸뚱아리 어디 갔어요? 그것도 있어요. 몸뚱이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손발, 목, 가슴, 배,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쭉 되면서 또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 증상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치료 부분까지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편, 외형편이 어떻게 보면은 인체적 구조, 사람의 내부 구조, 외부 형태를 갖다 놓고서는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가면은 또 뭐가 나와요? 내경편, 외형편 다음에 잡병이 나오죠. 아니, 병을 갖다 다 얘기했잖아요. 내부 얘기했지, 외부 얘기했지. 무슨 또 잡병이 뭐가 필요할까? 네?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질병? 뭐가 있을까요? 노건상, 음식상. 노건 음식 같은 경우는 그 다 이 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외사? 외부에서 나오는 풍한서스와 외사?
뭐 같은 말이죠, 계속. 예. 요금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예. 같은 말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 운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 각각 해당되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병증이 아니라, 자, 머리에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땀 나는 것도, 땀도 그 뇌경편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 또 전신적인 증상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선, 피부병, 그건 피부겠죠. 예, 또 자, 몸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전신 증상들. 열, 그렇죠, 열. 오한, 뭐 그런 것들이 다 아까 말했던 육기에서 나오는 증상들이지만 맞는 말이죠. 예, 그런 증상들. 또 감기 걸리면 뭐가 시작되죠? 어떤 증상 나타나죠? 기침. 자, 기침. 아까 열 나는 거, 기침 나는 거. 그 다음 기침이 좀 더 심해지면서 막 숨이 헐떡거리는 천식 같은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 뭐 이런 증상들이 보면은 전신적인 증상이라서, 아, 이걸 갖다가 당뇨병을 어디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비위병? 옛날에 비위병을 안 봤으니까 비위로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넣기 애매한 이런 증상들을 잡병이란 범주를 넣어가지고 잡병편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인과 소아과는 그 잡병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인 소아를 갖다가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부인 소아를 따로 둔 것이죠. 그래서 잡병편의 순서를 갖다가 아까 말했죠. 육기, 유금, 풍한섭저의 순서로 잡병에서 처음 나올 때, 자, 풍, 한, 서, 습, 조, 화의 순서로 일단 먼저 나와요. 그래서 풍증 하면은 가장 큰 증상이 뭐죠? 우리 사람한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풍의 증상. 중풍. 그죠? 중풍이고, 그 다음 파상풍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풍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옛날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전까지만 해도, AD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과가 이내과였어요. 중풍과. 한번 입원하면은 거의 집 한 채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이 돈을 많이 버는 과가 중풍과였는데, 요즘 한의원에 중풍 환자 오나요? 한방병원도 거의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일단 급할 때는 종합병원 가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후유증 때는 요양병원 가고. 그래서 참 그렇다고 뭐 요양병원에 그 한의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에 한의사 있고 하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한방병원보다 훨씬 싸게 들고 하니까 다들 한방병원을 안 가고 요양병원으로 가고 양방병원 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 어떤 굉장히 커다란 무기를 잃었어요. 한의원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던 가장 좋은 무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황청심환도 요새 잘 안 먹잖아요. 언제 먹어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먹죠. 그래서 원래 청심환 그때 먹는 건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에 먹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시험 보러 갈 때 먹는다. 그때도 한연서 만든 우황청심환 먹으면 안 돼요. 약국 거 먹어야 돼요. 한의원 거 너무 독하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의원 게 아니라 그 약국에서 사는 너무 비싸지 않은 거,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 이런 거 사서 먹고 가면은 좀 편안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잡병이라든가 이런 잡병편에서 이런 병증, 전체적 전신성에 해당된다는 병증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뇌경편, 외형편에서 언급 안 됐던 병증들을 잡병편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약물과 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약물과 친구에서는, 약물에서는 이 탕약에서는 본초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방제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본초학적인 지식. 본초와 방제가 구분되는 건 알아요? 몰라요? 본초하고 방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초는 가져때 그 자체의 성질을 다루고, 방제는 그걸 통한 처와. 예. 몇 점이에요? 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하는 사람 말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한다 하면은 그때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잘하는 거 알으니까. 계속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만 해요, 지금.
딱 하는 사람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이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해주는데 100점이에요. 맞아요. 예. 약물 자체에 대해서, 약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초학이고, 방제학은 그 약재들이 섞였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우리한테 더 실용적인 것이 방제냐 본초냐. 그때 어떤 거겠어요? 그죠? 임상에서 활용할 때는 방제약이 훨씬 더 크게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의학 결혼 시간에서도 내가 수업할 때 본초를 1시간, 방제를 2시간 이렇게 나눠서 넣었던 게 뭐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본초를 갖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본초가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옛날에는 본초 방제에서 방제약이 없었어요. 본초약만 있었죠. 방제약은 아주 작게 2시간. 그러니까 1년 2시간씩 해서 2시간에서 끝나는,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방제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왜? 처방을 구성한 변증 논치할 때 논치의 치료에 핵심되는 부분이 약제도 중요하지만 그 약제를 갖다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논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동의보감 전체적인 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친구와 탕액편이 3개 편이었고 친구편이 1편이에요. 친구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분량이 그만큼 적고 가장 마지막에 배속이 되어 있어요. 분량이 적고 마지막에 배속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친구편이 가장 분량이 적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배속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치 보지 말고. 자,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지금 말 못해서 지금 환장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 주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저 친구들이 지금 막 원망이 지금 나를 원망의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마이크 주는 사람도 원망의 눈치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니들은 대답 안 하고 하던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그 동의보감이라는 편찬이 될 때 그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유의였죠. 유의. 유교를 믿으면서 유의였고 그 다음 어의였어요. 신분이 다 어때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좀 높은 사람들이죠. 의사들이, 일반적인 의원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그 대감마님이, 아유 우리 하인이라서 미안하지만 우리 하인이 아파. 소화가 안 돼. 침을 놔줄까요? 약을 지어줄까요? 대감마님이 하인한테는 침을 안 놓겠죠. 또 하인이 대감마님한테 또 감히 침을 놓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어이나 그 유의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쓰면서 침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뭐랄까 주요들을 따질 때 약간은 좀 떨어지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 파트가 뒤로 밀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이 사회상을 갖다가 반영하는, 또 그 저자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해서 친구편이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 관련되는 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뭐 더 가고 싶은 시간이 됐으니까 더 가면 좀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